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제 오래된 구독자님께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아버지께서 종종 저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데, 예, 드디어 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아버지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버지 일단 미국에 온 거 되게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제 채널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니까, 자, 제가 한국에 대한 감이 없죠. 미국 얘기만 하니까.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여전히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것이 이득인지 아닌지를 저는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아버지도 그래서 그땐 전기차 안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좀 소개받은 일렉트로캠의 아버지인데요.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일렉트로캠이 올린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2년 전인데 모델 3를 처음 경험해보고 이렇게 다른 방식의 어떤 자동차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리고 그때 오토파일럿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기한 세계였는데요. 정확하게 2년 전에 모델 3를 첫 경험을 해보고 아주 놀랐던 그것이 유튜브에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에 이제 일렉트로캠이 저한테 과연 전기차를 사실 겁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아직은 아니다, 충전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로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그 오토파일럿의 그 매력에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갖고 결국은 그 모델 3를 올해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3를 구입하고서 그 독자분들에게 전기차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단점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제가 구입한 것이 모델 3 롱레인지 2021년형인데요. 근데 6천만 원짜리를 이제 4,500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의 그 보조금을 받은 거죠.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보다 보조금이 많다. 그치, 굉장히 그러니까 세다. 여전히 메릿이 있다. 그러니까 메릿이 제 채널 있다. 대문에 모델 3 진로라고 돼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보조금 정도가 세고 내년에 보조금이 준다고 들었는데. 줄어도 아직도 큰 매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근데 아직 한국인지 못 사잖아요. 막혀서. 뭐가 못 써? 모델 3 제가 알기로는 막혀서 못 사요. 가면은 주문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정도까지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꽤 메릿이 있다. 메리시 있다. 가격 오르고 지금 주문은 안 돼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은 뭐 거의 이제 보조금을 많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주는 걸 고려해도, 그러니까 한국이 더 메릿이 있다. 오케이. 그 1,500만 원 보조에 플러스해서 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우리가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감액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나오면은 톨비가 이제 찍히는데 그게 딱 50%가 찍힙니다. 이건 진짜 피부로 팍팍 와 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큰 메리트는 뭐냐면, 그거는 진짜 한국이 미국보다 낫네요. 왜냐면 미국은 뭐 물론 이제 뉴저지에서 보면 뭐 전기차 타면은 카플레인 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지패스 쓴다 그래서 톨비를 반값으로 깎아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값은 세긴 세네요. 그러니까 모델 3가 느낌이 깎아주죠. 오지. 그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느낌은 이거 크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지. 그리고 뭐니 했어도 연료비에서의 그 절감은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구입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하냐 많이 다르지만은, 우리 아파트 지하에서 하면은 이제 에버온이라는 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그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한 120원 정도였습니다. 킬로와트당 120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은 그 풀 충전하는데 절대 10,000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아주 싸네요. 많이 싸요. 예. 많이 싸지. 미국에 비해서 많이 싸네요. 많이 싸지. 그러니까 이게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한 450km, 뭐 480km, 500km 가까이를 뛸 수 있다는 거는 아주 큰 매력이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지비가 아주 크게 절약이 됩니다. 엔진 오일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일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어 클리너 그 교환이라든가 여러 아주
그 많은 소모성 재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런 아예 그럴 것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부품이 줄어들면서 고장날 부품이 굉장히 적다는 게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얘기한 것과 이제 동일한 거죠. 결국은 그치. 다, 그 얘기지. 예. 결국은 근데 한국에 대한 그런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데 제가 봐도 여전히 메릿이 경제적으로 메릿이 크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트렌드를 보니까 미국보다 그렇지. 낫다라고. 그리고 모든 전기차가 그렇지만은 이 정숙성이 또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그저 들리는 소리는 그저 타이어가 그 지면을 때리는 그 그러니까요. 지면 마찰 소리밖에 없으니까 아주 타이어는 진짜 좋은 거 써야 돼요. 아 진짜. 아 그러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내가 모델 3를 사게 된 그 동기가 됐던 그 오토파일럿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속도로를 제가 얼마 전에도 한 120km 되는 거리를 이제 그 왕복을 했는데 왕복을 하면서 갈 때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실제 운전한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의 다 하죠. 물론 전방 주시 잘해야 되고 핸들 꼭 잡고 있어야 되지만은 사실 이 어떤 운전하는 힘든 거를 그 어떤 노력을 낮춰주는 그 노동의 어떤 강도를 낮춰주는 거는 진짜 매력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해서 요번에 이제 여기 뉴욕에 내려서 일렉트로 캠리 갖고 있는 모델 Y를 타고서 FSD의 그거를 또 FSD 베타. 베타를 갖다가 실감하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신호등을 읽고 좌회전, 우회전 다 하고요. 이런 거 아파트 그 주차장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그 광경은 물론 유튜브에서 봤죠. 본 거하고 실제로 앉아서 그것을 이렇게 딱 체험하는 거는 자, 차원이 그럼 다릅니다. 두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 채널 보면 댓글에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 그 왜 그런 거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로 이제 10.6을 좀 있으면 받을 거예요. 지금 네, 인플루이들이 네. 받아서 10.6을 조만간 일반 소비자들한테 일반 베타 유저들한테 뿌릴 텐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엔 뭐가 더 나아질 것 같은지, 지금 10.5를 아버지는 간접적으로 봤잖아요. 10.6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가 더 나아질 것 같은지, 대충 아버지도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뭐가 나아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전기차에서 자.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은 이건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력 덩어리인데, 근데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모든 전기차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모델 3나 모델 Y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충전입니다. 충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충전이라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내연기관의 주유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져가시면은 전기차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충전에는 주차라는 개념이 같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충전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기차를 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가 이제 제 사는 아파트 지하에 20기의 그 충전기가 있는데 그걸 둘러보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충전하는데 결코 어떤 방해는 어려운 점은 없겠구나 하는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모델 3를 사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매일 그 필요할 때 충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밤 11시에 가서 꽂습니다. 왜냐하면 11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km 정도 해서 내가 충전을 시작하면은 아침 8시, 7시나 8시까지 충전을 해야 되니까 거의 주차 있는 동안 풀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 일렉트로캠 이 채널 보면 알지만 슈퍼차저를 항상 이용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슈퍼차저 어느 정도 잘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슈퍼차저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제가 경험해 본 것이 뭐 광주에 가서도 이용해 봤고 강릉에 가서도 이용해 봤고 군산에 가서도 이용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100km에서 우리가 뭐 풀로까지는 안 채우고 한다고 해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30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뭐 많아요? 많아서 뭐 좀 용이해. 근데 어쨌든 불편하다는 거죠. 많지 않죠.
한국에 꽤 있는데 꽉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분 기다린다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지장은 없어요. 휴게소에 없잖아요, 한국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지. 군산도 보면은 나가서 좀 가까운 거리에 허지 볼판에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좋긴 하네요. 동부 고속도로 보면 그냥 휴게소에 슈퍼차저가 다 있거든요. 웬만한데. 근데 그러면 모델 3를 몰고 다니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못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댑터 나왔으니까. 어댑터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그걸 바꾸서 거기서 충전을 하려면 차대모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차대모 어댑터를 사려고 보니까 값도 비쌀 뿐더러 곧 DC 콤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싸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DC 콤보로 다 바뀌어갈 건데 그 차대모 어댑터 사갖고 뭐 했으냐. 그렇죠. 이제 DC 콤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DC 콤보를 기다렸는데 이게 차 미뤄지다가 제가 오기 한 보름 전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사야죠. 사서 이제 그걸 그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그럼 결국 문제라는 거네요. 많이 깔아도 충전 속도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30분도 내가 이제 광주 같은 데서 할 때 보면은 그 호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얘가 근데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난 30분 안에 나가고 그 주차료 괜히 내기가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이걸 뭐 왜 내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30분 내에 어떻게 하고 나올까 했는데 절대 30분 내에 못 나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야 되나요? 이 30분이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지. 이게 10분에 해결되면은 될 겁니다. 근데 10분에 오는 세상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어려울 거라고 나는 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30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속 충전이 그렇죠. 고속 충전 기술이 쉽지 않죠. 지금 배터리가 거의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이 여기 빼다 저기 맞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안전하게 오래 쓰시려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오래 쓰는 게 답입니다. 그 고속 충전이 배터리한테는 그렇게 이쁜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그냥 고압으로 그냥 밀어대면 그 리튬들이 옮겨가면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 저속으로 오래 하는 게 진짜 오래 쓰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정리하면 여전히 전기차 메릿 있고 한국이 여전히 저 그거잖아요. 왜냐면 미국에 있어 보는데 한국이 훨씬 더 보조를 잘해주고 가격도 싼 것 같고 근데 안타깝게 모델 3 롱레인지 지금 막혀 있으니까 뭐 그런 조금 제약 조건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큰 그림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낫고 그리고 충전 속도가 문제네요. 지금은 이제 까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해결이 요원하죠. 사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아버지나 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쉽게 해결은 거의 뭐 금방 안 올 거니까 그 부분은 감수하고 갈 부분이군요. 그렇다고 보지. 그럼 FSD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더 나아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이제 오토 라벨링이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이제는 여전히 사람이 개입해야 되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이제 태깅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엄청 태깅해서 지금 그걸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레이트를 또 올렸는데, 근데 아버지 간접적으로 아직 별로 못 타봤지만 그래도 보긴 봤잖아요, 몇 번 봤. 그랬을 때 로봇 택시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 것 같아요? 일렉트로캠이 했던 그 유튜브를 쭉 봐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데 그리고 특히 FSD 그 나오기 전에 과연 이게 좌회전 우회전 근데 그보다 월등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아버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나는 그것조차 안 되리라고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한 6개월쯤 전에 그거는 어렵지. 그 좌회전을 한다는 게 그 말같이 쉽지 않고 또한 가로질러서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이제 좌회전해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하던데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몇 개 보면 진짜 충격 먹을 일들을 많이 하죠, 얘가. 그냥 머리 한 대 칠 정도로. 이번에 공항에서 오면서도 그걸 보면서 실제로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 이거 로봇택시가 불가능 안 할 수도 있겠다. 이게 당해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되나? 라는 생각. 물론
아직 퍼펙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떤 성숙도가 올라가야만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고 보여지지만은 이렇게 전진하고 이렇게 발전하다가는 불가능하진 않겠다.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실제 앞에서 눈으로 FSD 베타가 이제 실제로 하는 거를 보고서는 이게 로보택시가 물론 뭐 6개월 내에 온다, 1년 내에 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기는 오겠다.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많은 걸 바꿨네요, 테슬라가. 아버지가 굉장히 전기차에 부정적이었는데 전기차를 사게 만들고 우리 둘 다 FSD 베타에 대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거 한번 직접 맛보면은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근데 충전 속도는 해결이 어렵지만 가격이나 여전히 유지비 면에서는 참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집이 개인 집이 있고 충전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하다. 근데 자기 집이 있고 내가 집에서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지하에 충전 시설 있어야 됩니다. 없이는 곤란합니다. 충전은 반드시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광경을 제가 한번 목격했었는데 제천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밤에 보니까 아파트 위에서 노란 긴 220V 전선을 내려서 충전하는 거를 보고 근데 그 아파트에는 충전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는 거를 갖다 줄이 근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줄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 9층에서 내리고 8층에서 내리고 이걸 보고서 야 이렇게 해도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오케이. 아마 여기까지 녹음하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음에는 뉴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 전기차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정치적인 면이나 뭐 FSD 베타 10.6이 나오면 같이 아버지랑 그걸 맛보면서 그리고 다른 이런 뉴스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